네, 복사 생성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사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이미 생성된 객체의 멤버 변수 값을 복사하는 그러한 동작을 해주는 것이 복사 생성자입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보면은요, 인티저 a는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변수 a의 10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이제 할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다시 또 내가 인티저 b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근데 선언할 때 초기화를 는 이미 생성된 변수 a의 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죠. 그쵸? 요거는 이제 상수값을 할당했지만 얘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값을 할당을 했어요. 예, 바로 이것이 복사 생성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이미 생성된 객체의 값을 할당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클래스 이름 써주고 생성할 객체가 있어요. 복사할 객체를 괄호 열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요 객체의 멤버 변수의 값이 새로 생성하는 객체의 멤버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멤버 함수는 코드니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사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멤버 변수의 값을 이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제에서 보면은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객체 P1을 이제 P2에다가 복사를 해서 확인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불러와 보면요. 예, 바로 이건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한 파일에다 다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보여주는 거 있고, 그리고 멤버 변수의 값을 이렇게 이제 할당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매개 이 함수에서 제가 이 코드가 뒤에 걸 배우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같이 넣어놨네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었냐면은 요거를 이제 h 더블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값을 이제 정의할 때 요거는 선언이니까 정의할 때 h 더블이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값을 넣어줄 때 원래 멤버 변수가 하이트였죠. 하이트는 맞게 썼죠? 예, h라고 써줬고 weight는 w라고 이렇게 써줬죠. 그쵸?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w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p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각각의 값을 전달을 했고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p2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매개 변수 써줘야 되는 건데 써주지 않고 뭘 넣어줬죠? 객체를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때 p1.showValuable 했을 때 보여주는 값과 p2.showValuable 해서 보여주는 값은 동일하겠죠. 왜? 복사가 됐으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 복사 생성자는 이미 생성된 객체가 생성할 때 이미 생성된 객체의 값을 내가 복사하는구나. 그때 대상이 되는 것은 멤버 변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 우리 아까 생성자가 있고 소멸자가 있었잖아요. 바로 소멸자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소멸될 때, 객체 언제 소멸되죠? 프로그램이 끝날 때 소멸되죠.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계속해서 배운 것은 정적 객체였어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객체가 다 생성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 객체가 소멸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동적 객체 생성이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자가 그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순간에 생성하고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순간에 소멸시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소멸자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 생성자도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잖아요. 실행이 됐었잖아요. 소멸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멸자 그 이름이 생성자하고 똑같은데 생성자하고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틸드 기호를 붙입니다.
tilde 기호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소멸자 함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멸자는 이제 객체가 그 소멸될 때 우리가 이제 뭐 마무리로 해야 하는 내용들, 이제 보통 이제 객체 내에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생성된 것들이 다 소멸됐는가 이런 걸 확인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여튼 소멸자인 경우에는 바로 객체가 생성될 때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서 우리가 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가 9인데 그냥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다가 소멸자를 하나 넣겠다라는 거예요. tilde하고 copy obj라고 하고, 소멸자인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주는 게 의미가 없죠. 우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임의적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지만, 소멸자는 언제 끝나느냐, 프로그램 끝날 때. 근데 어떻게 부르죠? 부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소멸자는 그냥 생성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클래스하고 이름이 똑같고 앞에 tilde 붙인다, 그리고 매개 변수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는 정의하기를 여기다 그냥 정의를 하겠습니다. tilde 객체 소멸. 아이고, 선생님다. 제가 그냥 테스트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컴파일을 하고, 지금은 소멸자만 추가했지 메인 부분에는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죠. 그쵸?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니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 소멸이라고 나옵니다. 객체 소멸 두 번 찍힌 이유는 지금 두 개의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우리 여기 메인 함수에 보면은요, P1과 P2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P1에 소멸자 한번 호출이 되고 P2에 소멸자도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호출돼서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인 경우에는 멤버 함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멤버 함수처럼 생성자 오버로딩, 그리고 생성자 초기화 목록,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객체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생성자 형태대로 복사 생성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란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라고 하게 되면은 객체 생성할 때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의 멤버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생성자 오버로딩, 생성자 초기화 목록, 그리고 복사 생성자 형태가 있고, 소멸자는 이름은 똑같으면서 이렇게 tilde 기호가 붙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객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변수, 구조체형 변수 이런 거 배울 때 보면은 항상 일반 변수가 있었고 포인터 변수가 있었죠. 포인터 객체도 역시 포인터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규칙으로 그 동일 클래스의 객체 주소를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객체의 멤버 참조 연산자는 우리 구조체하고 똑같죠. 우리 구조체에서도 보면은 멤버 참조 연산자가 점이었고, 포인터 구조체의 경우에는 이런 화살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을 할 때도 나는 포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인터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객체는 말 그대로 객체의 주소만 기억하고 있는 곳이에요. 주소만 기억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포인터 객체의 사용 형식을 보게 되면은, 포인터 객체는 하게 되면은 포인터니까 오른쪽에 주소가 와야겠죠? 객체에 주소를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 전달된 주소에 간접 연산, 간접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객체의 멤버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 멤버를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객체를 이용한 멤버 참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포인터 객체는요, 이런 식으로 값을 이제 나중에 할당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포인터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클래스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돼서 그 객체의 주소를 포인터 객체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제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student의 obj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객체를 이렇게 하나 선언을 했어요. 포인터 객체를 그래 놓고는 포인터 객체는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객체의 주소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obj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객체이기 때문에 obj 점 해가지고 참조할 수 있는 거죠. 멤버 함수를. 그런데 이 포인터 객체인 pobj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인터 객체 참조, 멤버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멤버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객체는 그 객체에 필요한 멤버들이 이렇게 확보된 기억 공간이 있는 반면에 포인터 객체인 경우에는 주소가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만 있어서 그 주소를 통해서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예,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인터 객체를 생성하면서 생성과 동시에 new 해가지고 동적 객체를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순간에 바로 요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생성된 객체의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동적으로 생성된 객체가 필요 없어졌어. 그럴 때는 delete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위치에서 이제 그 기억 공간이 해제가 되고 얘가 이제 가리키는 곳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러한 형태대로 포인터 객체가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조 객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소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포인터 객체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객체 생성을 했잖아요. 요거 P2를 한번 제가 이건 지워볼게요. 지우고 copy obj 해서 포인터 P1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P1은 오른쪽에 주소가 와야겠죠. 그쵸? 주소가 와야 되니까 누구의 주소? P1의 주소를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제가 이걸 P2라고 해야 되는데 P1이라고 했네요. 그쵸? P2의 멤버를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show variable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요 해당 객체가 여기서 객체가 생성이 돼서 요 객체에 대한 주소를 이제 P2가 가리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P1.showVariable 이거는 P2에서 선택을 해준 거죠.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아니 왜 P2 객체에 대한 소멸자는 호출이 되지 않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왜? P2는 포인터 객체,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얘는 객체가 아니에요. 그쵸?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P2가 소멸될 수는 없죠. P2가 가리키는 곳의 객체는 소멸될 수 있지만 P2는 소멸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동적 객체로 copy obj라고 하고 P3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얘는 new 새롭게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copy obj 내가 이제 매개 변수를 주려고 합니다. 189.8 그 다음에 80.2라고 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객체 생성됐죠? 생성자 호출됐고요. 객체 생성됐죠? 생성자 호출됐어요. 그리고 요 생성된 객체의 주소, 얘는 이름이 없죠. 지금 동적 객체로 생성을 했으니까 그 주소를 P3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P3의 show valuable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동적 객체가 이제 소멸되어야겠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P3이라고 이렇게 소멸을 시켜줘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소멸하기 전에 소멸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아스트릭 기호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P3이 가리키는 객체는 여기서 소멸이 되죠. 그럼 여기서 소멸자가 P3에 가리키는 요 세 객체의 소멸자가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P1의 객체가 소멸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실행이 되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순서대로 볼까요? 예, 순서대로 보면은 이거죠? 아, 이거 아니네. 이거죠? 처음에 이제 P1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하고 몸무게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P2라고 하는 포인터 객체. 얘는 포인터 객체는 변수하고 똑같아요. 주소만 기억하는 공간이니까. 객체가 생성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P2는 P1의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고,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P3이라고 하는 포인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새롭게 동적 객체를 생성을 했죠. 그래서 이 객체의 주소를 P3이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P3 show valuable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출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딜리트 했어요. 그쵸? 딜리트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봤더니 소멸이라고 나오죠. 예, 이게 바로 P3이 가리키던 객체가 소멸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cout해서 요거 출력을 했고, 아스트릭고 연달아 출력했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P1 객체가 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객체 소멸이라고 다시 나온 겁니다. 예. 차이점을 아시겠죠? 동적 객체하고 정적 객체. 그래서 지금 그 객체의 주소를 기억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일반 객체의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곧장 가리키게 할 수 있고, 또는 동적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 가리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동적 객체는 바로 delete라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역시 공간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조 객체, 우리 변수도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그리고 참조 변수 있었잖아요. 예, 똑같이 참조 객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체의 별명인 거죠. 그리고 참조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항상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했었죠. 예,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반드시 어떤 객체의 별명인가 명시를 해줘야 하고, 선언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이제 메인 함수에서 내가 참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했고요. 내가 참조합니다. P4를 누구를 참조할 거냐면요. P1을 참조할 거예요. 그럼 P1이나 P4나 동일한 기억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4. show variable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예, 한 번 더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객체 소멸이 2개네? 3개가 아닌가요, 지금? P1 객체 만들어졌고, P2는 포인터였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객체의 주소를 기억하는 공간이고, P3 객체가 만들어질 때, P3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만들어질 때, 동적으로 생성을 했죠? 두 번째 객체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는 여기서 또 하나 생성하지 않았나요? 예, 삑 틀렸습니다. 왜죠? P4는 P1 객체의 별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객체에다가 갖다 붙여다 쓰기 때문에 포인터 객체, 참조 객체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그냥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참조 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객체를 새롭게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생성된 기억 공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도 보면은 객체가 아니니까 소멸자가 당연히 호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객체만 생성이 되고 2개의 객체가 소멸이 된 거예요. 예,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참조 변수 이렇게 있듯이 객체도 객체, 포인터 객체, 참조 객체가 있는데, 실제 객체는 그냥 객체만 실제 객체인 거죠. 포인터 객체인 경우는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동적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걔는 정말로 객체인 거죠. 그 다음 참조 객체는 이미 생성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지
새롭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this.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